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옳은소리 금요일 브리핑룸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으로 청와대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영수회담이 열렸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북미 회담을 앞두고 제안된 이 영수회담에 국내 문제까지 포괄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의제를 자유한국당의 요청으로 변경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약 1시간 20분 동안의 영수회담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했습니다. 남북대화, 북미대화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북핵을 일괄 폐기할 그런 회담을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불가역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불가역적인 북핵 폐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청와대에 요청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날이 이완되어가는 한미동맹을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이것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완되어가는 흐름을 끊어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세 번째는 완전 북핵 폐기까지 제재 완화는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정치보복에 관한 중단입니다. 더 이상의 정치보복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정치보복으로 나라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습니다. 다음은 대통령발 개헌안의 철회 요구입니다. 국회에서 국민의 뜻에 따른 국민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발 개헌안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임명을 철회할 것도 요청했습니다. 이미 도저히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로남불의 끝판왕을 보인 만큼 김기식 원장을 임명 철회하는 것이 정도임을 청와대에 강조했습니다. 지방선거에 있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도 강력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 위배 여부 때문에 탄핵까지 갔던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이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에 있어서 엄정한 중립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펼치면서 국민들의 하루하루의 먹고 사는 문제가 더욱더 극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런 좌파 경제, 좌파식의 경제 해법을 내어놓고 1년 만에 대한민국의 경제에서 여기저기서 살려달라는 아우성이 나오게 된 이 경제팀 홍장표 경제수석에 대한 경질을 해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요청사항들이 청와대에서 진정성 있는 검토를 통해서 반드시 받아들여지기를 촉구합니다. 이 내용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대한민국의 흔들리는 안보, 파탄난 경제, 그리고 6.13 지방선거가 정말 진정한 민심이 드러나는 선거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의 오류를 시정하고 국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성공한 정부가 되는 길의 실마리가 이 요청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때는 타인에게 도덕과 정의를 외치던 시민운동가 출신 금융감독원장의 추락하는 모습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오히려 이제 공포에 가깝습니다. 그토록 도덕과 정의로 타인에게 무자비한 칼날을 들이댔던 시민단체 출신 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실제 맨 얼굴을 보는 모습이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자신이 상임위장에 앉아서 타인을 질타했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스스로를 향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로비성 해외 출장, 2013년 3월 한국거래소 지원으로 2박 3일 우즈베키스탄 출장, 2015년에는 우리은행 지원으로 2박 4일 중국 인도 출장, 2015년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원으로 9박 10일 미국, 벨기에, 이탈리아, 스위스 출장. 피감기관 혹은 유관기관으로서 김기식 당시 야당 간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관과 은행권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것입니다. 출장 중 관광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드러나는 영수증 등을 통해서 거짓말임이 판명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장으로 있는 더미래연구소, 미래더 아카데미 강좌 사업을 시작해서 1인당 수강료로 1기는 350만 원, 2기는 600만 원에 달하는 그런 수강료를 받았습니다. 3년간 수강료로만 2억 5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셀프 후원금 및 직원 퇴직금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임기가 종료되면 정치자금이 쓰지 않은 정치자금은 국고로 환수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던 김기식은 종료 직전에 정치 후원금 5천만 원을 더 좋은 미래에 전달했습니다. 또 자신들의 보좌진들에게도 퇴직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계좌이체했습니다. 임기 만료를 앞둔 5개월간 3억 7천만 원을 동료 의원 후원, 보좌진 해외 시찰 등에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치 자금이라는 본래의 목적, 정치 활동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는 그 명분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일명 정치 자금 국고 환수를 피하기 위한 땡처리인지 국민들께서는 명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 지원으로 미국 연수를 갔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 내용도 아마 곧 밝혀질 것입니다. 김기식의 과거 발언들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정말 놀랍습니다. 보통은 자신도 거리끼는 것이 있거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이런 말을 피하거나 두루뭉술하거나 하기 마련인데 이분은 더욱더 목청을 높이고 당당했습니다.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기업과 그것을 심사하는 직원의 관계에서 이렇게 기업의 돈으로 출장 가서 자고 밥 먹고 체재비 지원받는 것, 이것 정당합니까? 이것은 지금 야당의 말이 아니라 김기식 당시 의원 본인의 말입니다. 민원부서에 소속돼 있는 특정인이 특정한 어떤 기관을 상대로 반복해서 강연 요청을 받고 강연을 해서 용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연 요청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로비성인 거죠. 그것은 부적절한 유착관계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건 역시 고액 강좌를 해서 그토록 많은 수익을 올렸던 김기식 본인의 상임위 발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 정부를 관통한다는 사자성어, 이제 정말 사자성어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김기식은 참여연대 출신입니다. 이제는 어떤 대학도 아니라 대한민국 서열 1위의 대학은 참여연대라는 그런 자조 섞인 농담이 세간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위선, 뒤에서는 온갖 갑질과 부당이익을 챙겨왔다는 사실이 명명백백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명실상부 참여연대와의 공동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청와대의 장하성 정책실장 그리고 김기식을 당당하게 검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조국 민정수석 역시 참여연대 출신입니다. 그는 심지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열었던 그 고액 강좌의 강사 명단에도 올라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에 자신들의 코드 인사가 아니라며 예산을 빌미로 압박을 넣었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홍일표 행정관도 참여연대 출신입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역시 참여연대 출신입니다.
이렇게 많은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 곳곳에 핵심 권력기관의 그 권력자로 포진해 있으면서 그들이 꿈꾸던 세상을 만들겠다라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정책적인 측면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김기식이 우리 눈앞에 펼쳐 보이는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공정한 사람들로 포장되고 뒤에서는 온갖 이권 챙기기와 기득권 챙기기 그리고 갑질로 점철되어 있다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이제는 비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참여연대 게이트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구석구석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들의 과거는 어떠했는지 우리는 명명백백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김기식은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앞으로 드러나는 정황으로 다른 누군가는 어떻게 살았는지 그 관련성도 밝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대통령의 임명철회를 영수회담에서도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에 의해서 끌려 내려오지 않기 위해서 청와대는 이제는 선관위까지 동원해서 대통령이 직접 페이스북에 글까지 쓰면서 김기식 엄호에 나섰습니다. 김기식을 마치 개혁적인 인물이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개혁할, 금융과 재벌을 개혁할 사람인 것처럼 국민들 앞에 포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위선의 끝판을 보여주었던 사람이 개혁이라는 이름을 달고 개혁을 한다? 이런 사람이 금융감독원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면 그 결과는 더 큰 힘으로 은행, 금융권을 겁박해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는 그런 일들을 할 것이고 그 얻어낸 것으로 주변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고 코드에 맞고 지금까지 잘 지내온 사람들과 아마 나눠 쓰는 일만 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선의 연대, 악의 연대라고 부르고 싶은 것입니다. 이들의 민낯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이 사람 김기식 반드시 물러나야 합니다. 청와대 결단 내려야 합니다. 더 이상 시간 끌면서 자신들의 누추한 민낯을 국민들 앞에 더 보이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결국 예산 중단으로 인해서 존스 홉킨스의 한미연구소가 폐쇄되게 되었습니다. 5월 달에 문을 닫는다라고 합니다. 10여 년에 걸쳐서 지한파 연구소로 북한의 일거수일투족, 특히 미사일 동향을 감시해 오던 한미연구소는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됐다라는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이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는 소장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 소장 교체를 지원금을 빌미로 압박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갈루치 이사장이 나서서 이런 일의 부당함을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망신이고 학문의 자유 침해입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직권남용과 불법이라고 했던 바로 그 행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감옥에 갈 일이라고 했고 적폐라고 했던 일이 자신들이 지금은 더욱 대놓고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미연구소 폐쇄를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정부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정말 이제는 눈앞에 펼쳐져 보이는 듯합니다. 한미연구소뿐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이런 압력 넣기와 찍어내기 혹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의 벼락 출세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생생하게 목격하고 또 전달받고 있습니다. 당장 방송만 보더라도 이 정부의 입맛에 맞는 심지어 괴담 수준의 이야기까지도 대놓고 방송에서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이제 지상파로 진출을 해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오염시키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김어준, 김재동 이런 사람들이 지금 MBC와 SBS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방송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시시각각 지켜볼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미디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에서 자신들이 누리는 것은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 자신들의 누리던 것을 잃게 되면 그것은 핍박이고 탄압이다라고 얘기할 사람들, 이들을 포함하여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것이 어떤 수준의 이야기이고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자유한국당은 시시각각 국민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능력이 참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갈팡질팡 오락가락도 모자라서 이제는 두 손 들고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그 포기 선언의 방식은 소위 공론화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의 귀추가 주목됐던 대학 입시제도 안은 국가교육회의로 이송하겠다라고 합니다. 온갖 쟁점들을 열거한 다음에 국가교육회의에서 공론화를 거쳐서 결정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말이 공론화에 맡긴다라는 것이지 자신들은 결정하지도 책임지지도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수능 개편안을, 대입 개편안을 1년 유예했던 정부가 시간만 질질 끌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애초 출발부터 대한민국의 교육을 이념 투구의 전장으로 학교를 정치화의 무대로 만들 생각밖에 없었던 김상곤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실력이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은 김상곤 교육부 장관만의 실력이 아니라 바로 문재인 정부의 실력이기도 합니다. 사드 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219일 사드 부대 건설이 중단된 시간입니다. 갑론을박 끝에 눈치 보기 끝에 임시 배치한다라고 한 지도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반대단체 때문에 공사 지연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한미 장병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국방부는 누구 눈치를 보는지 번번이 물러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성주는 사실상 이들 극렬 반대단체들에 의해서 무법지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의 북핵으로부터 유일하게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말 최소한의 방어를 할 수 있는 무기체계인 사드를 이렇게 들여와서 설치하고 하는 일에 왜 이토록 지리한 시간이 지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 현장에서 우리의 법은 왜 이토록 처참하게 유린당해야 하는지 문재인 정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권은 권력을 향유하기 위해서 그저 거머쥐면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거머쥔다는 것,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 그것이 정부입니다. 불가피한 몇몇 상황도 아니고 정말 책임 회피를 위해서 질질 끌다가 공론화에 던져버리고 자신들은 뒤로 숨어버리거나 아니면 반대에 부딪히면 법도 원칙도 공권력도 없이 그저 눈치 보기로만 급급한 그런 선례를 남기는 그런 무능하고 무기력한 정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는 인사의 코드 맞춤 정책, 소극적으로는 공론화의 책임 회피, 이렇게 가는 문재인 정부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국민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브리핑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